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12월 넷째 주 문 활짝 열어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위대한 시인은 자신을 쓰면서 자기 시대를 그린다. 시인 엘리어트가 한 말인데요. 우리 삶에서 시인이 필요한 이유는 시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네. 그 시를 통해서 개인의 아픔과 공동체의 아픔을 확인하고 또 치유받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시의 역할 가운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과 영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리더다 이러신 분들이 또 시집을 열심히 읽는 것도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한 시,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한국 문학계의 커다란 산이죠. 그리고 세계 시단의 오뚝선 시인. 여전히 우리 시대의 멘토로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고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오늘 수원에서 직접 이렇게 버스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버스도 타고 또 지하철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 굉장히 뵙고 싶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까지도 선생님 모시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어요. 근데 2013년 무제 시편 이후로 3년 만에 지금 신작 네. 시집이죠. 초혼을 내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3년 전에 책 하나 내고 네. 3년 후에 또 책 하나 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초청들이 있으니까 네. 1년에 어떤 경우에는 10번 이상을 초청을 받습니다. 네. 우와. 그런데 이제 다 갈 수는 없고 네, 초청해 주는 건 참 감사한데 그걸 다 가다가는 난 그냥 해외 떠드는 나그네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이 조국을 등한시했나 하는 자책을 느낄 정도로 외국에 대여섯 번은 나갔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돌아올 때마다 나는 내 조국 산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책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번 시집을 보면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시인이 모국어로 우리의 아픔과 삶에 대해서 노래해 주시면 그 자체가 공동체에 책임을 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죄송하면 시력이 58년이신데 이번 시집을 보면 서정시가 102편이고 그다음에 원고지로 따지면 130장에 이르는 맞아요. 초원이라는 장편 서사시에 해당하는 해원구세 형식으로 시를 쓰셨는데요. 정말 좀 유치한 질문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 사실 젊은 시인들도 이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저 한쪽이 우랄 알타이 쪽에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알타이 쪽에 가보면은 우리 어떤 그 피에 저 머나먼 어떤 흔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지금도 그 고원지대 그 부족들 속에는
시 한 편이 물론 이제 구비지만 네. 입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구비로 일주일을 가야 끝나는 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공연할 수 없으니까 네. 네. 한 이틀은 누가 하고 그 후속을 또 이렇게 이렇게 리레이처럼 예, 예. 이렇게 하고 해서 한 몇 사람이 이어서 일주일 끝나고 그게 한 공연을 끝나면 또 딴 데로 떠나고 하는 그런 그 이 장편 서사의 어떤 유산이 네, 네. 이를테면 머나먼 후손인 나에게도 네. 좀 그 피가 내려와서 아, 예. 내가 좀 나도 네. 일주일을 다 끝나야 하는 그런 서사시도 썼습니다. 네, 네. 1,007권짜리 네. 그리고 만인보는 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것도 이제 30권 이렇게 네. 쓰고 그러는데 나는 아주 극소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한 줄의 시도 좋아하고 예. 네. 또 한 줄보다 훨씬 많은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장시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극대와 극소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한 6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그 저력이 또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어서 그런지 특히 이번 시의 초원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왔고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에 관심 많은 세대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80년대에는 네. 참 어깨에 참 험준한 시대를 친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작품이 김소래 초원도 형식을 빌리셨고 또 그 우리 월명서의 제망마가 형식을 빌려서 먼 혼 맺힌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시로 읽었고 본래 시인은 이 죽은 자를 늘 자기 가슴 속에 담아야 하는 네.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초원을 보면은 우리들도 나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이 떠난 연인에 대해서 네, 네. 네. 그 부재를 참 싫어하면서 그 다시 또 실제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 이 비원이 들어있는 네. 시인데 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이쪽에 비련 연간 줄 알았는데 네. 아니고요. 네.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지진 때 1920년대 네. 일본에서 우리 교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 아주 참혹한 학살을 네. 당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함석헌 선생도 아, 그때 동경 고등사범학교를 다녔어서 유학 갔죠. 그러다가 그 현장에 있다가 그걸 보고 돌아버리죠. 네. 돌아와서 이제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네. 잡게 되는데 그 무렵에 그 죽은 자들 우리 결의부치들의 죽은 자들을 이 애도하는 그 초원이에요 그게. 네. 그걸 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네. 네. 난 그 전에 사안산이 부서진 이름이 네. 하면 네. 그저 우리 연인들 네. 잃어버린 연인에 대한 뭐 네.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선생님 시를 읽고 초원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알고 그걸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거기다 네네. 시에 넣으셔서. 밝혀서 네네. 그런 그 동아시아의 그 초원의 계보를 네네. 내가 이어야 한다는 네. 어떤 과제도 내 내면에 네. 되어 있고 네. 또 나는 많은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네. 한국 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만 3년 동안에 네. 300명 내지 몇백만 명이 바로 죽은 네. 그런 참혹한 그런 그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의 뭐 갑오농민 전쟁 또 의병 전쟁 또 할 때 뭐 외세에 의한 학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아요. 또 가까이는 전쟁 후기에 거창 양민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그냥 불법화돼서 매장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을 우리가 제사 지내야 네. 되는 그런 아주 이 엄숙한 사명을 당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가깝게는 광주 네. 사건, 또 뭐 사건, 세월호, 세월호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또 그때 어린아이 말고 또 뭐 장년층도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 이런 그 원혼들을 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원혼이 달래지느냐 안 달래지느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나는 뭐 알 바가 없고, 그러나 산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어떤 그 절실한 생각이 이 초원 같은 것을 좀 내가 만들어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초원 말미에 보면 마치 네. 그 지장보살이 롯 중생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절대 해탈하지 않겠다고 말하듯이 쌤 시에 보면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위로받기 전까지 나는 시를 절대 꺾지 않겠다 시 쓰는 거를 그런 의지가 담긴 구절이 물론 대단히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도 노래해야 되고, 네네. 또 정말 기쁨을 또 노래해야 네. 되고, 하지만 반대로 슬픔과 아픔도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떠날 수가 없죠. 네. 이게 아마 시인이 음. 이 거의 저주받다시피 한 그런 시인의 운명일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시인 중에 한반도의 시인이 가장 할 일이 많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현대 시를 이렇게 내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일본 시나 중국 시보다도 한국 시가 훨씬 더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편성도 더 많고, 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절실할 때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보편성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다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원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의미 있는 초원 외에도 사실 그동안에 뭐 작품이 150여 권이 되고, 선생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여 년간 계속 작품 활동 해오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을 계속해서 글을 쓰게 하는 뭔가의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 흥이 있죠. 네. 우리 민족의 이제 그 체질에 흥하고 한이 있다고 그러죠. 네. 흥은 이를테면 뭔가 막 일을 많이 할 때 신명을 내는 일, 이게 또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최단실에 뭐 근대화도 이루고 뭣도 이루고 게 그런 맞아요. 흥인데, 네. 그것도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그 네. 모든 죽음 같은 것을 네. 늘 담고 있어야 되는 한이 있는데, 이 흥과 한 두 개가 늘 하나의 그 음악의 원소가 돼가지고 네. 흥했다가 한했다, 흥했다, 한했다 하면서 우리 역사에 이게 명멸합니다. 이럴 때 그 우리 문법 속에 흥이 있는데, 흥은 취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흥, 일종의 그 취한 상태로 뛰어오르는 것이죠. 춤이라는 것도 보통 걸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춤은 사실은 취해야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점에서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춤을 달밤에 네. 농부였는데 달이 동쪽에서 뜨면 이 방에 있다가 네. 맨발로 오. 마당에 뛰어내가서 달이 떴다고 춤을 췄어요. 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만히 이렇게 아버지가 밤에 달밤에 춤추는 걸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고 엿보고. 그랬는데 네. 그런 우리 아버지의 이 흥을 신명을 내가 이어서
아직까지도 시를 계속 쓰는 흥으로 이렇게 이어받지 않았나. 선생님 그 문학 세계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화엄 사상이 많이 깃들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선생님 그 화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화엄은 이제 불교 대승불교 화엄경의 성립은 인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석가 멸후 아주 오랜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동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사막 언저리의 장수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관련되어 드는 것입니다. 네. 사막은 이쪽 문명이 이쪽으로 시크로 들어오고 거기서 로마까지 가고 또 뭐 다마스까지 지금 시리아 거기까지 가고 또 이 인도 것이 설산을 넘어서 또 거기 이렇게 오고 하는 수많은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이 관계는 뭐냐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나 없이 내가 성립이 안 되고 너 없이는 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뭐 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 관계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아서 이게 화음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 그렇게 자라야 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진짜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요, 네. 이 인간은 이 은사, 네. 교사, 스승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다만 인간은 함께 동행하는 벗, 아, 네.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나는 그래서 내가 대학 강단에서 지금도 속해 있지만 이 학생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대학에 와서 위대한 은사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은사는 사실상 없다. 다만 평생을 같이 살 네. 친구 하나는 사귀어라. 네. 그리고 친구 하나는 사귀고 또 한쪽으로는 너보다 불행한 친구 하나를 반드시 동행해라. 그래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늘 네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가면서 네 한편에는 위대한 친구도 하나 두어라. 네. 이 두 친구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는 앞에서 은사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위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야지 네. 다 일러주는 등불이 밝혀져 있는 거리를 가는 것처럼 그런 비겁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자랐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저 선생님 같은 벗이 있었으면 더 잘 자랐을 텐데. 벗은 뭐 어렵겠고 한 시대에 네. 한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숨을 같이 쉬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것도 친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네, 한 시대를 함께 사니까 저 선생님한테 오늘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송 대회 이런 거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시는 못 썼지만 이렇게 낭송을 해보면 왠지 제가 막 유명한 시인인 것 같고 더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 하나 낭독해 주시면 더 뭔가 저한테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에게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낭독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이 초원 네. 굿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어떤 무대를 개관 기념으로 네.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다 읽었었죠. 네. 고은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는
초원입니다. 지유에 대하여 똥이다 할 때 똥에게 죄송하다. 여우 같은 할 때 여우에게 죄송하다. 독사의 자식 할 때 독사와 독사 조상에게 죄송하다. 개 같은 할 때 개들에게, 태어날 개들에게 죄송하다. 쥐새끼 같은 할 때 김대규가 차지철에게, 버러지 같은 할 때 그 쥐새끼에게, 그 버러지에게 죄송하다. 하이에나, 늑대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의 산자니아 초원에게 죄송하다. 소의 잡초들에게 죄송하다. 옥에 대한 돌에게, 바위에게 죄송하다. 지옥이라니, 이글이글 지옥 왕불이라니, 지하에게 죄송하다. 언어는 이미 언어의 죄악인 것. 이 시 하나. 선생님 낭독하기 어려운 시인데 선생님 네. 직접 낭독하시니까 네. 훨씬 힘도 있고 진짜. 울림도 크네요. 아니 무슨 의미인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혼자 이렇게 읽을 때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의미를 되살려서 읽어주시니까 왜 이렇게 약간 울컥함이 생기죠? 괜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지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함부로 갖다 많이 맞아요. 쓰는데 네. 모든 사물을 네. 하는데 사실은 맞네. 참 미안하죠. 그렇네요. 그들은 우리 보고 사람 같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네. 사람이. 네. 이 시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도 오고 그러지만 네. 인류는 점점 더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고 유엔에서 오직하면 행복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네.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엔에서 세계 50개국 시인들에게 행복에 대한 시 한 편씩을 써라. 아, 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뭐 영어로 돼서 이미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원작이죠. 네. 한국어로 된. 물론 다른 나라 시인은 더 좋은 시를 썼죠. 나는 이것밖에 못 네. 썼습니다. 아유,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이여 호젓하여라. 누가 알랴 시베리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몇 날 며칠 밤으로 낮으로 한때거리 철새들 절망 없이 하늘을 건너간다. 누가 알랴 저 유라시아 선역에서 동아시아까지, 동아시아 지나 아류샨 열도 및 북태평양까지 자전의 행성 편서풍 쉬지 않고 건너간다. 누가 알랴 세상의 바다 해류 조류 무릅쓰고 몇 년 뒤에 먼 고향 한 생애를 바치는 늙은 연어떼의 물속으로 건너간다. 누가 알랴 한반도 한때기 밭도렁 해 뜨고 해지는 내내 반일선 놓지 않고 등급은 안악의 삶이 눈먼 세월을 건너간다. 누가 알랴 누가 알랴 행복이란 고단한 삶과 죽음 말고 다른
다른 곳에 없다는 것. 정작 행복의 찰나는 모른다. 홈이 놓고 숨 고르는 저 건너 산그림자, 그 산그림자 건너 여기 저문해 남아있는 빗살, 아기 젖먹이는 엄마의 행복은 다른 곳의 휘황찬란한 활락을 모른다. 행복이여 이토록 호전하여라. 어떠셨어요, 아,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시인의 육성으로 자작시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시를 자꾸 눈으로 읽었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서정시가 내재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낭송하면 외재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말 그래. 특유의 리듬도 살아나고 네. 또 강조하시고자 한 바도 잘 네. 드러나서 역시 네. 이게 시를 자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꾸 소리내 읽어보는 게 좋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시는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네. 사회와 시가 밀접했죠.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이들 공동 살림들 네. 함께 살아가는 생사 속에서 네, 네. 시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전통을 선생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초혼이라는 시도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네. 뭐 오늘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시를 낭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초혼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생님 하면 만인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한국 시단에서 선생님의 발자취로 20세기 세계 문학사상 최대의 기획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뭐 30권의 연작시이니까 정말 대단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만인보 얘기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 네, 사실은 이거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우리 민주 세력을 바로 이 탄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뭐 내란 업무, 무슨 계엄법 위반, 계엄 교사 4개, 3가지 제목이 어깨에서 이제 아주 막중한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네. 나답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갇혔죠. 네. 그랬다가 이제 육군교도소 특별 감방이 있는데 보통 그 육군교도소도 이제 보통 일반사와 달리 특별 감방은 미로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벌집 같죠. 네. 그랬는데 내가 또 들어간 방이 바로 7방인데 공교롭게 김재규 네. 중앙정보부장이 네. 같이 있다가 사대문에 가서 이제 일반이니까 가서 교수형을 네. 당하고 바로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빈 방에 내가 아이고. 들어가서 아주 좀 팔자가 센 방이었죠. 이번 시집에도 그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현재라고 하는 것이 박탈되니까 네. 조그만 이만한 방, 관 같은 방입니다. 아주 이 30쪽짜리가 꺼지면 완전히 암실이죠. 네. 캄캄한 그러니까 산채로 입관당한 것 네. 같은 그런 숨 막히는 방인데 그것도 적용이 돼요. 시간이 그래요? 갈수록 처음에는 아주 바로 죽는 것 같았는데 네. 조금 시간 가니까 거기서 또 숨이 제대로 쉬어져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현재가 완전히 박탈당하니까 네. 과거가 전혀 나에게는 필요 없었던 과거가 네. 그때 와서 현재를 대행해줘요. 네. 그래서 추억이 얼마나 나의 현재를 이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가를 그때 네. 실감을 했습니다. 네. 참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막중한 무엇을 가지고 주고 있어요. 네. 그걸 알았죠.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 또 뭐 내가 이만했을 때 동네 꼬맹이 두고 또 동네 어떤 아저씨, 네. 어떤 무슨 뭐
상여집 아들 뭐 이런 뭐 또 우리 할아버지 수치하고 아주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수치령 같은 거 뭐 우리 뭐 외할머니가 가면 참 유선자 참 귀해주는 거. 네. 네. 또 외삼촌이 많이 떠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를 나를 살려줘요. 네. 큰 힘이 됐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우리는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 네. 때니까 극한 언제 죽을지 모를 때니까 이미 죽음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만세를 부르고 죽을까? 혹은 뭐 시 한두 줄을 즉흥으로 이렇게 네. 기억했다가 읊고 죽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다가 뭐 어떻게 마지막 죽는 것까지 다 여행 연습을 해야 이렇게 견디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차츰 이제 외국에서 구명운동이 있었죠. 네. 특히 미국, CIA 같은 데서도 그랬고 독일은 이제 브란트 수상, 전 네. 수상, 또 슈미트 네. 현 수상 그 당시 아주 큰 운동을 해줬죠. 우리는 그건 알 바가 없죠. 나중에 와서 나와서야 이제 다 알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우리는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아가 재판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뭐 이 떠오르는 사람 하나를 형상화하면 참 좋겠다. 네. 살아서 나가면 이건 할 수 있겠다. 나와서 쓰려고 하니까 전혀 이렇게 못 쓰겠어요. 네. 그래서 마침 또 내가 그때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슬슬 시작한 것이 85년, 6년 이런 때부터 해가지고 바로 썼으면 상위권 지식이 썼을 텐데 네.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것도 하고 또 그러니까 만인부에는 여러 시대가 반영이 됐죠. 네. 맞아요. 90년대도 들어있고 뭐 2000년대도 들어있고 이러면서 여러 시대의 내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3위권을 완성을 했죠. 네. 그래서 외국으로도 다 번역이 또 네. 되고 그랬죠. 만인보가 보면 이제 선생님 개인과 인연이 닿는 분들도 나오지만 아니 역사적인 내가 인물도 안 만나는 사람도 네, 많이 역사 나오고. 속에 있는 네네. 사람도 네. 또 이름 없는 사람도 그렇죠. 네. 보면 한국 근현대 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분들의 삶에 대해 묘사하신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전국이 대단히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 만인보에서 만났던 많은 인물들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좀 시민들한테 격려가 되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볼까요? 아니요, 나는 내가 지금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이번에 이 광화문 세종로 일대의 그 촛불의 대축제를 봤습니다. 이거는 4.19 혁명과 또 다른 완벽한 시민혁명입니다. 남녀, 노소, 어린애까지 다 나오고 하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아마 이 혁명 모델은 그렇게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아무 탈이 없게 끝나고 하는 정말 그 유종의 미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일종의 미학의 극치입니다. 이거는 미학입니다. 이거는 이런 혁명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세계사 미래의 큰 이 시범이 돼서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좋게 전염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이게 나라냐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정말 이런 찬란한 시민혁명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 보면은 정말 이게야말로 우리나라야.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참 많다는 거. 네. 네. 그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시민이나 누구에게 음. 내가 무슨 어떤 도움이 된 말 없습니다. 네. 나는 그들과 함께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음. 영광스럽습니다. 네. 아이고. 그 선생님 하면은 사실 굉장한 뭐 독서 광이시자 다독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으실까? 혹은 선생님이 읽은 책 중에 영향을 받은 책은 뭘까? 뭐 굉장히 궁금해져요. 나는 아주 험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요? 또 천문학 책도 있고 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입자 물리학 그 여기 저 쿼크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런 재미없잖아요. 쪽도 있고 과학 물리학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체 물리학 있잖아요. 네. 그 블랙홀 관계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화학 책도 좋아하고 우와. 그리고 뭐 곤충도 좋아하고 아니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 아니요, 읽으신 나는 그런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나는 그거를 나는 제일 싫은 게 가훈이고 네.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멋대로 오늘은 이런 말 좋아하고 네. 내일은 이 말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어떤 한마디에 그렇게 매달리지 맙시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독자분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책에서 멀어지는 삶은 살지 마십시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이 자꾸 책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책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 시집 읽으면서 또 시랑도 가까워지는 그런 또 아니 내 시집은 읽지 말고 더 좋은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런 일 안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좀 영감도 새로 생기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많은 사고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도 굉장히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아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2016년도 어느새 열흘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네. 당신이 누군지 맞출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를 만듭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통해 나를 새롭게 꾸며나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는요.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북콘서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